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시장 경계감 우위 속 기회를 찾는 주식시장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경계감이 많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들 좀 아실 테고, 게다가 앞서서도 이 박스권 전략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박스가 점점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살짝은 또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지수 박스권 전략을 8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계속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같은 경우도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좀 구간입니다. 이게 좀 수렴 형태로 점점 가려고 하죠. 방향 자체가. 한 곳으로. 그러면 위가 됐든 아래로 됐든 이제 이후에 방향을 결정을 할 겁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상방 쪽으로 무게를 좀 둘 거고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어떤 조정이 나오겠죠. 저는 최근에 이 시장 흐름을 과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과거 언제와 좀 이런 흐름이 좀 비슷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16년도 9월 달, 요 시기랑 저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2016년도 요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평균적으로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 벌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디램 정도의 수익만 있었고 낸드의 수익이 없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구간을 보였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7월 달 이후에 삼성전자가 중국 우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에 없던 수익이 생깁니다.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이 생기면서 100조에서 120조 벌던 기업들이 이제는 150조에서 그 이상 버는 수익 구조가 생겼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770조 정도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했던 시점에 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때의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산업의 좀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이번에 코로나를 시작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오 제약에 좀 관심 없던 사람들도 완전 바이오 제약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그 시기를 앞당겼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의 어떤 이 매출 차이가 올해 크게 급변했던 시기,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큰 변화를 두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도권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랑 차트 흐름이 뭐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고점 돌파했다가 급락 나왔다가 그다음에 직전 고점에서 이제 밀렸다가 잠깐 반등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랠리가 터지기 전에 한번 크게 급락을 시켰다가 이후에 이제 대랠리가 나오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요때랑 좀 비슷하게 산업 현황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주시장에 좀 접목을 한번 해보면 2016년도에서 이제 17년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동차나 화학이나 정유나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그다음에 뭐 컨텐츠, 뭐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뭐 LCD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루두루 이렇게 돈을 벌었던 수익 구조에서 완전히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오면서 2년간의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쨌거나 뭐 해외 쪽도 팡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3월달하고 평가를 냉정하게 해보면 바이오작 같은 게 10배 이상 터졌고요. 그 다음에 5G를 비롯한 뭐 네이버 이런 주식들의 수익률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크게 터진 건 사실이니까 이때의 상황과 좀 개발적인 여건이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비슷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으로 좀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한 번 정도 크게 아래쪽으로 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온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흐름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그동안 계속 경계감을 가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백신에 좀 진행했던 기업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중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문제가 좀 생기다가 그렇게 됐었고, 릴리도 사실 세 번 연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 백신을 진행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도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세 번 연속 중단된 사태나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삶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어떤 악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더 크게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때까지 좀 시장을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던 저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전한 주식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CJN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 가장 좀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 쪽으로 조금 더 강세가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것 정도로 시장이 좀 인식하면서 매수가 붙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악재의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거나 가격 조정이 없었으면 투자 메리트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대 해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초과하락 나온 주식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이제 12월 달까지 큰 그림을 좀 잡는 데 있어서 좀 주도주들에 대한 좀 조정 구간에 어떤 좀 공략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전 포인트가 나오려면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은 11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그동안 이제 뉴제 정책 관련된 뭐 수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흐름이 나오려면 대선 일정이 저는 끝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백신 쪽에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컨센서스를 지금 쉽게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코로나 백신이 안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지금 못 하거든요. 경기 예측이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했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얘네들이 다시 나오더라도 또 다시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검증이 또 필요할 거고, 또 시간이 또 걸릴 거고, 또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나중에 허락을 했었을 때. 그럼 남아있는 게 백신 쪽에서는 RNA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단백질 백신하고 RNA 백신, 그러니까 노바백스의 이제 단백질 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엔텍, 큐어백,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의 이제 RNA 백신에 대한 이게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표하는 시점이 뭐 오늘 제가 잠깐 좀 기사를 보니까 바이오엔텍 CEO 같은 경우가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에 대해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좀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월 달 이내에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도 11월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악재 때문에 과다하게 급락했던 흐름들이 여기서 만약에 반전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 주도주들의 어떤 조정이 매수 기회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러한 부분들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이번에 이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 관련돼서 이제 발언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이 좀 중요하냐면은 이제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 기업이 이번에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과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나누어서 치료제 쪽으로는 지금 항체 치료제 쪽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있는데, 셀트리온 이 혈장 치료제 쪽이 지금은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먼저 강하게 좀 기준 양봉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녹십자가 좀 60일선 좀 제압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바이오 제약 쪽에서 좀 제법 그 살리는 주식이거나 좀 튀는 주식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조정 구간 이걸 좀 바로미터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